여러분 안녕하십니까? NBS 뉴스 24입니다. 이제 막 수확이 시작된 우리 밀의 올해 생산량이 급감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지난 봄 저온 피해로 재배 면적의 30% 이상이 냉해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생산량이 줄어도 판로가 마땅치 않은 탓에 우리 밀 농가들의 표정은 어둡기만 합니다. 김민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우리 밀 생산량이 급감할 전망입니다. 따뜻했던 겨울 탓에 밀이 웃자랐다가 지난 4월 기온이 영하로 급격히 떨어지면서 밀이 사기 얼어 수정이 제대로 되지 못한 겁니다. 농가들은 괜찮을 줄 알았던 밀이삭도 수확 전 비벼보면 쭉정이가 대부분이라고 토로합니다. 우리 밀 농협에서 관장하고 있는 그 산지를 총괄하면 약 30% 정도가 지금 감소가 됐어요. 농가가 좀 피해를 본 거죠. 예. 농촌진흥청의 산지 조사 결과 심한 곳은 피해율이 50%에 달하는 실정입니다. 피해 심한 데가 구례하고 해남이 심하고요. 광주 그리고 익산 한 이 정도 심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집계한 올해 전국의 밀 재배 면적은 5,902헥타르. 이 가운데 저온 피해를 입은 곳은 1,895헥타르입니다. 재배 면적의 32%가 넘는 수치입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수확량이 얼마나 줄어들지는 수확이 끝나는 7월 중순이 돼야 집계가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우리 밀 농가들은 저온 피해에 대한 농작물 재해보험 보상률에 농가들의 최근 3년치 평균 수입을 반영하는 등 보상을 현실화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냉해나 자연재해로 인해서 받는 피해에 대한 산정을 가능하다면은 계속 생산을 장려한다는 의미에서도 일반 보험식으로 민영보험처럼 하지 말고 자부담 정도만 하면 3년 평균율 기준으로 한 것 정도까지는 보상을 해줘야지. 더 큰 문제는 이렇게 생산량이 줄더라도 아직 우리 밀 재고량은 10,000톤에 달한다는 겁니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2019년산 밀은 5,000톤, 2018년산은 4,000톤, 2017년산은 1,000톤가량이 재고로 남아 있습니다. 지난 2018년 정부가 35년 만에 국산 밀의 수매 비축을 선언하고 10,000톤을 수매한 이후에도 또 재고가 10,000톤가량 쌓인 겁니다. 정부가 전체 재고를 수매해 준 건 아니고요. 등급별로 수매를 했고 그래서 그 남은 물량들이 아직 남아 있는 거거든요. 18년 산도요. 지난 2월 정부가 우리 밀 생산 기반을 조성하는 밀산업 육성법 시행령 시행규칙을 제정 공포했지만 실질적으로 이에 따른 우리 밀 산업 육성은 아직 이뤄진 게 없다고 농가들은 입을 모읍니다. 전문가들은 우리 밀의 판로 개척이 쉽지 않은 만큼 공공기관이 앞장서서 단체급식의 우리 밀 쿼터제를 도입하는 등 판로에 대해 정부가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현재 국산 밀 자급률은 1.2%, 정부는 2022년까지 이를 9.9%로 높이겠다고 공언한 바 있습니다. 약속이 지켜지려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NBS 뉴스 김인경입니다. 정부 각 부처가 540조 원이 넘는 내년도 예산 요구안을 기획재정부에 제출했습니다. 슈퍼 예산이라고 불렸던 올해 예산안에 비해 6%가량 늘어난 수준입니다. 하지만 농림수산식품 분야 예산 요구안은 지난해 예산안보다 고작 0.6% 늘어나는 데 그쳤습니다. 강창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재부는 최근 각 부처가 요구한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 운용 총 지출 계획 규모가 올해보다 30조 7천억 원 늘어난 542조 9천억 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슈퍼 예산이라고 불리는 올해 예산을 뛰어넘는 역대급 예산안이 될 전망입니다. 내년 예산 편성을 앞두고 각 부처는 코로나19 이후 대비를 중심으로 예산 증액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산업 중기 분야가 12.2%, R&D 9.4%, 복지 고용 9.7% 등으로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농업 예산 홀대는 여전했습니다. 기재부에 따르면 2021년 예산 요구안 중 농림수산식품 분야 예산은 21조 7천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예산안 대비 0.6% 인상에 그친 겁니다. 전체 요구안과 비교했을 때는 4% 수준에 불과합니다. 이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예산을 다 합친 것으로 전체 농업 예산은 더 적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 기재부는 내년도 농식품부 예산을 15조 8천억 원 한도에서 검토할 방침을 세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올해 예산이 15조 7천억 원인 점에서
기재부가 농업예산 동결 방침을 세운 것과 다름없습니다. 농업계가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대책과 공익형 직불제 안착 등을 이유로 적극적인 농업예산 확대를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는 이와 정반대의 입장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농민단체들은 꾸준히 전체 예산 중 농업 부문이 차지하는 비율이 5%는 돼야 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요구했던 사항이 5% 정도는 해야 된다. 농업 예산이 증액되지 않고서는 농업이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한편 농식품부는 기재부의 농업예산 한도 15조 8천억 원을 웃도는 예산안을 요구안으로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재부는 각 부처 요구안 등을 토대로 2021년 예산안을 확정해 9월 3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본 예산안을 국회에 넘기기 전까지 관례적으로 일부 증액될 것을 예상하면 내년에는 550조 원대를 넘는 예산이 짜일 전망입니다. MBS 뉴스 강창호입니다. 기획보도 디지털 농업 4.0 시대를 연다. 오늘은 전국 참외의 70%를 생산해 참외의 성지라고 불리는 경북 성주군으로 가봅니다. 대규모 참외 농사를 지으면서도 신품종 연구와 농장 설비 개발까지 게을리하지 않는 아침이슬 농장 이상학 대표의 농사 비결을 손현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북 성주에서 참외 농사를 짓고 있는 이상학 대표는 바쁜 수확기에도 농장 관리를 손쉽게 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대신해 농장을 관리하는 스마트 시설 덕분입니다. 약 15,000제곱미터에 이르는 이 대표의 참외 농장은 21개 단독하우스로 이뤄져 있습니다. 하나당 길이가 200m에 이르는 하우스를 일일이 관리하려면 시간도 체력도 많이 들지만 스마트 시스템이 참외 재배 환경을 관리해주는 탓에 때이른 무더위도 견딜만 하다는 게 이 대표의 설명입니다. 사람이 해야 될 거 스마트폰이 하니까 내가 작물에 대한 예찰을 할 수 있는 시간도 많고 그다음에 인건비가 첫째 적게 들고요. 다른 사람들보다는 조금 편하게 농사 짓고 그다음에 이제 다른 사람보다 조금 여유를 부를 수 있는 그런 그게 되더라고요. 각 하우스에는 현재 온도와 습도, 지온을 측정하는 센서가 있고 환경 센서에서 측정된 데이터는 사무실 컴퓨터에 있는 통합 제어 시스템과 이 대표의 스마트폰 앱으로 전송됩니다. 특히 여름철에는 참외가 고온 피해를 입지 않도록 관리해야 하는데 21개 하우스 중 한 곳이라도 기온이 45도 이상으로 높아지면 이 대표의 휴대폰에 알림 메시지가 뜹니다. 환경 데이터에 맞춰 천창, 측창 및 보온 커튼 등이 작동해 참외 생육 환경이 실시간으로 조절되고 액비 또한 자동 공급됩니다. 아울러 농장 내부를 비춰주는 폐쇄회로 TV가 있어 이 대표가 직접 농장을 다니며 관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옛날에는 진짜 우리가 이제 주무구구식으로 이제 농사를 지었는데 작물 상태라든지 온도라든지 이런 걸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데이터가 있으니까 그다음에 작년 내가 농사 짓는 걸 올해 또 이제 비교를 해볼 수도 있고. 이 대표는 30년 이상 일했던 전자회사에서 퇴직해 약 10년 전에 성주로 귀농했습니다. 지난해 스마트팜을 도입한 뒤 단위 면적당 생산량은 도입 이전에 비해 25% 늘었고 인건비는 30% 줄어 연매출 2억 원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는 혈당을 낮춰주는 기능성 참외를 개발했으며 올해는 새콤달콤한 맛이 특징인 오렌지 참외를 시범 재배하고 있습니다. 이 대표는 스마트팜을 도입한 뒤 시간 여유가 생기면서 새로운 설비 개발이나 신소득 작물 연구에 더욱 매진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농사를 이렇게 편하게 지을 줄 알았다면 귀농을 조금 더 빨리 할 걸 그랬다는 이 대표. 뜨겁게 내리쬐는 여름 햇볕 속에서도 그의 얼굴에는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스마트팜을 도입해 절약한 시간과 노동력은 새로운 먹거리 개발에 다시 투자할 수 있습니다. 첨단 농업을 똑똑하게 활용하는 농민이 많아질수록 우리 농업의 미래는 더 풍요로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MBS 뉴스 손현진입니다. 행복을 점수로 환산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몇 점을 매기시겠습니까? 농촌진흥청의 조사 결과 농촌 주민들의 행복감 점수가 평균 60점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농촌 주민들의 복지 실태 조사 결과를 권수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농촌진흥청이 제4차 농업인 삶의 질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문화여가 경제부문의 복지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먼저 농촌 주민들의 행복감 점수는 평균 60.3점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행복감 점수는 연령대가 낮을수록 높게 나타났는데 농촌 거주 청년층의 경우 삶에 대한 행복감이 68.7점으로 평균보다 높은 점수를 기록했습니다. 문화여가 생활 만족도는 지난 2014년 대비 증가해 평균 48.9점을 기록했지만 관련 시설이 적은 것이 제약 요인으로 꼽혔습니다. 특히 찜질방, 산책로 등 친교 및 휴식 시설이 필요하다고 답한 비율이 24.9%로 가장 높았습니다. 청년층은 가장 희망하는 문화여가 활동으로 스포츠 참여 활동을 꼽았습니다. 이어 36.4%의 청년이 적합한 시설과 장소가 없다고 답해 활동 중심 여가 시설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농촌 주민들의 월 평균 생활비는 180여만 원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5년 전 대비 46만 원 늘어난 금액입니다. 농업 계획에 대해서는 현 상태를 유지하겠다는 응답이 72.6%로 대다수를 차지했습니다. 이 밖에도 농업인들 중 61.9%는 농업 승계자가 없다고 답했습니다. 농업 승계자가 있는 경우는 전체의 8.4%에 불과했습니다. 특히 은퇴에 대해서는 건강이 허락하는 한 은퇴하지 않겠다는 응답자가 48.2%로 절반을 차지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특정 연령의 은퇴를 희망하는 경우 농가는 69.7세에 은퇴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비농가 같은 경우는 은퇴 연령이 좀 더 낮아졌고 농업인들은 예전보다도 은퇴하는 연령이 조금 더 높아졌거든요. 영농 환경이 나이가 들어서까지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고요. 정부는 2022년까지 이어지는 복지 실태 조사를 통해 농촌 주민들의 보건복지를 증진시킨다는 계획입니다. 이런 기초조사들이 좀 더 반영이 되어서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들을 설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지역에 어떤 시설들을 배치를 할 때 연령이라든가 인구 구조를 조사를 해서 배치를 할 수가 있겠죠. 경제, 보건의료, 교육 등 전방위적으로 펼쳐지는 실태 조사를 토대로 농촌 주민들의 삶의 질이 개선될지 주목됩니다. MBS 뉴스 권소환입니다. 최근 코로나19로 가정 내 소비가 증가하고 재난지원금 효과가 나타나면서 돼지고기 값이 상승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하지만 부위별로 살펴보면 선호 부위인 삼겹살과 목살 가격은 고공행진 중이지만 안심과 등심, 앞다리살 등 비선호 부위는 주 소비처인 단체 급식과 외식 등이 줄면서 재고만 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길수 기자입니다. 최근 돼지고기 값이 상승세를 달리고 있습니다. 축산물 품질평가원에 따르면 지난 5월 돼지고기 평균 경락값은 1kg당 5,130원으로 1월 3,370원과 비교해 50% 이상 크게 올랐습니다. 하지만 부위별로 살펴보면 돼지고기 값이 주로 삼겹살과 목살 위주로 올라 부위별 가격 차이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5월 삼겹살과 목살의 공장 출고 가격은 1월 대비 60% 이상씩 올랐지만 갈비 등 다른 부위의 가격은 10% 정도 상승했고 뒷다리살은 오히려 값이 떨어졌습니다. 돼지고기 부위별 가격 차이 심화는 코로나19 영향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최근 코로나19와 재난지원금 효과로 가정 내 돼지고기 소비가 늘어 삼겹살과 목살의 수요는 증가했지만 가정 내 선호도가 낮아 주로 단체 급식이나 외식에서 소비되는 앞다리살, 등심, 안심 등 저지방 부위는 코로나19로 학교 급식이 미뤄지고 외식도 줄어 소비가 급감해서입니다. 가정 내 소비가 많이 활성화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선호 부위인 목살하고 삼겹살 부위의 가격이 오른 것 같고요. 비선호 부위는 주로 이제 학교 급식이라든가 가공에 이렇게 쓰이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계약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늦춰지면서 전체적으로 수요가 좀 감소하지 않았나. 이처럼 비선호 부위의 소비 적체가 심해지자 업계의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115kg 규격돈 한 마리를 도축했을 때 생산되는 삼겹살과 목살은 각각 11kg, 5kg 수준에 불과한데 이를 제외한 나머지 부위가 팔리지 않아 재고로 쌓이게 되면 경영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어서입니다. 실제 한국육류유통수출협회 조사 결과 지난 4월 비선호 부위의 재고량은 전월 대비 증가했고 특히 뒷다리살과 등심은 지난해 대비 2배 넘게 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앞다리살, 등심, 안심 등을 활용한 조리법 및 제품 개발로 돼지고기 비선호 부위 소비가 확대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MBS 뉴스 김길수입니다. 국내산 신선 당근의 미국 수출길이 열렸습니다. 검역본부는 미국과 협상을 시작한 지 6년 만의 성과인 만큼
국산 당근의 수출 확대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남수지 기자가 전합니다. 국산 신선 당근을 미국으로 수출할 수 있게 됐습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따르면 지난 2014년 제주도의 요청으로 미국과 검역 협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결과 최근 미국 검역당국이 연방관보에 한국산 당근의 수입 요건을 최종 공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국산 당근을 미국으로 수출하기 위한 검역 협상이 모두 마무리됨에 따라 올해부터 국산 당근 수출이 가능해졌습니다. 검역본부에 따르면 국산 당근을 미국으로 수출하기 위해서는 이력 추적을 위해 농가미 선별장을 검역본부에 등록하고 등록된 재배지에서 생산된 당근을 세척 및 표면 살균 처리를 진행해야 합니다. 또 검역본부는 검역 요건에 대한 세부 내용이 담긴 한국산 당근의 미국 수출 요령을 오는 7월까지 재정 고시해 수출이 원활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입니다. 우리 농산물 신규 개척을 위해서 농가와 관련 수출업계 의견을 반영해서 적극 검역 협상을 추진할 계획이고요. 재배 단계부터 마지막 수출 검역까지 지원을 다할 계획입니다. 한편 검역당국은 이번 협상 타결로 기존 대만 등 일부 국가에 수출되던 국산 당근이 미국 본토 시장에도 진출할 수 있게 됐다며 국산 당근의 수출 확대 및 수출 시장 다변화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MBS 뉴스 남수지입니다. 다음은 간추리 뉴스입니다. 강원도가 코로나19로 인한 농번기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와 시군, 농협 등과 협력해 농촌인력중개센터를 기존 2개소에서 8개소로 확대 운영합니다. 현재 강원 신북농협 등 지역농협 6개소 내 인력중개센터에서는 농작업 인력 모집 중에 있으며 희망자는 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도 관계자는 앞으로도 관계부처, 농협 등과 협력해 농촌인력중개센터를 활성화하고 인력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경기 여주 능서농협이 자체 브랜드 쌀인 대왕님표 여주쌀을 원료로 한 컬러 영양쌀 하나로 라이스를 개발해 판매에 나섰습니다. 하나로 라이스는 원료국의 클로렐라와 강황 루테인 등 5가지 기능성 원료 분말을 흡착시킨 제품으로 수도권 주요 마트는 물론 농협 하나로마트 서울 양재점 등 전국 하나로마트에서 판매됩니다. 이명호 능서농협 조합장은 컬러 영양쌀은 새로운 쌀 소비 시장을 개척한다는 측면에서 그 의미가 크다며 엄격한 품질 관리와 다양한 홍보를 통해 판매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경북 문경의 사과과원에서 접수된 과수 화상병 의심 신고는 과수 가지 검은 마른병으로 확인됐습니다. 농촌진흥청은 지난 10일 1차 간이 진단 키트로 의심주를 검사한 결과 양성으로 나타나 긴급 현장 통제와 초동 방역을 실시했습니다. 농진청은 유전자 증폭 분석 결과 과수 화상병이 아닌 것으로 확인했지만 문경의 경우 사과 주산지라는 점을 감안해 지속적인 예찰을 실시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경기도와 한국농어촌공사 경기지역본부가 여름철 재해로 인한 피해 최소화를 위해 도내 안전등급이 C등급 이하인 농업용 저수지 6곳을 대상으로 국가안전대진단을 추진합니다. 오는 7월 3일까지 실시되는 이번 점검 대상은 시흥 매화 소래 저수지, 김포 성동 저수지, 안성 노곡 저수지 등으로 지자체와 해당 분야 전문가가 시설 구성 요소별 외관 조사를 실시해 누수 손상 등을 중점 점검합니다. 도는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 조치하고 결함이 의심되는 저수지는 정밀 안전 진단 등을 거쳐 저수지 개보수 계획에 우선 반영할 방침입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NBS 뉴스 24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